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송일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간밤 뉴욕 증시 일제히 1%대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대선 TV 토론을 하루 앞둔 간밤 뉴욕 증시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협상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8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3대 주요 지수는 일제히 1.5% 내외의 상승률로 한 주를 시작했는데요. 상승이 출발한 지수들은 장중 내내 별다른 변동 없이 꾸준히 일정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이날 시장은 대선 토론회와 추가 부양책 관련 소식, 또 일부 기업들의 인수 합병 소식 등에 주시했는데요. 먼저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첫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이 TV 토론회가 중요한 소통 창구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과연 어떤 후보자가 우위를 점할지에 따라서 이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어느 한 후보가 확실히 승기를 잡는다면 이 시장에도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인데요. 벤 클리프턴 스트래티가스 정책연구소 소장은 시장은 60%의 확률로 일단 바이든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든 한쪽이 확실하게 우세하다면 시장을 더 크게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즉 세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운 조 바이든이 승기를 잡는다면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신규 부양책 협상에 대해서는 다소 낙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합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내놓은 점이 일단 오늘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셰일 업체인 데본 에너지와 WPX 에너지의 합병 소식도 오늘 시장에 활력을 줬는데요. 합병 가치가 6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면서 양사는 각각 오늘만 11.1%, 16.4% 급등했습니다. 이날은 전 업종이 올랐습니다. 에너지가 2.3% 올라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금융과 내부 소비재, 또 기술주도 2% 내외의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1% 오르는 등 업종별로 고른 상승세를 보였고요. 종목별로는 민간 우주 탐사 기업인 버진 갤럭틱이 이 월가 애널 2명으로부터 종목 커버를 시작하면서 매수 의견을 줘서 무려 24.8% 급등했고요. 아마존은 올해 프라임데이가 10월 13일에서 14일 이틀간 진행을 한다고 발표를 한 후에 2.6% 상승했습니다. 이 프라임데이는 프라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열리는 할인 행사인데요. 할인폭이 꽤 크거든요. 통상 7월에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몇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또 한편 모바일 보안 플랫폼인 모바일 아이언은 이반기에 현금 8억 7,200만 달러에 인수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6.2% 올랐고요. 한편 제약사 이노비오는 코로나19 백신 2상을 진행 중인데 이 임상 시험에서 부분적으로 보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28.3% 급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송일아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TV 토론을 시작으로 미국 대선 분위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시장에 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투자자 여러분들도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 유동원 본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내에 영향을 줄 만한 글로벌 증시 주요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금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틀 연속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또 월요일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우려했던 하락 추세가 반대로 전환이 되는 모습입니다. 부양책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2.4조 달러로 금액을 낮춰서 두 양당이 의논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선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이고요.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의 공방이 지금 TV 토론회가 예상이 되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 예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 자체는 경기 부양에 적극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양쪽 대통령 지금 이 두 분의 어떤 의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양 정책이 들어가는 업종에 대해서는 관심을 계속 유지하셔야 됩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업종의 상승폭이
어저께도 굉장히 두드러졌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신성장 동력을 가지고 오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11월 3일까지 4주 가까이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어서 시장 변동성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 펀드멘탈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상방향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익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특히 나스닥의 경우 지난 2주간 거의 2%포인트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상방향 변동성의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긴 연휴가 껴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 목요일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를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코스피가 약 거의 8% 가까이, 코스닥이 약 12% 가까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옵션 만기일까지의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리스크가 있지만 특히 양도세 관련해서 이 조건이 10억에서 3억으로 연말이 되면 바뀔 거다. 이런 뉴스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부분은 또다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펀더멘탈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한국 증시의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익 전망치가 큰 폭의 급등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1.45%, 코스닥 경우에는 1.8%나 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적정 가치가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큰 폭으로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의 중국 제재가 일어나면서 상대적인 수혜가 있을 수 있는 국가가 한국과 대만이 나타나면서 글로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옵션 만기의 변동성이 마냥 하락 추세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펀더멘탈적인 부분과 유동성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오히려 옵션 만기일에 다시 한번 재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늦어도 옵션 만기일까지의 변동성이고 빠르면 그 전에 다시 계속적인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하면서 시장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